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하며 파업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 파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합법화될 수 있는 법이 통과된다면요?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넓게 반영하는 당연한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미래와 희망 TV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뜨거운 논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바로 이 법안, 노란봉투법의 실체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노동쟁의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왜 기업의 숨통을 끊는 사망선고라고 불리는 걸까요? 오늘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조항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조항입니다. 현행법상 기업은 불법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파업의 목적, 교섭 진행 상황, 그리고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 특히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손해배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회사만을 사용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까지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셋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조항 중 하나입니다. 기존 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쟁의의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사항, 즉 해고나 고용 승계 문제까지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이로 인해 노조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파업이나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문제로도 언제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 법안이 불러올 재앙적 결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 감소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권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해고나 정리해고와 같은 고유한 경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일부 사업을 정리하려 할 때 노조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다면 기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결국 기업을 서서히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은 곧 기업의 생존권입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 구조를 조정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기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조의 손에 달려 있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 붕괴입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게 만들어 하청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안한 하청업체들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중소기업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사용자 범위 확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청 기업의 하청,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매우 과격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우리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초래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기업들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파업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청년 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막대한 손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해외의 투자 자본이 이탈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의 편이냐, 기업의 편이냐 하는 이분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와 경제의 미래가 달린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입니다. 무조건적인 통과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와 희망 TV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와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